8번.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질문 틀리면 안 돼요. 취소를 누구에게 하여야 하느냐, 그죠? 취소는 본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그죠? 따라서 갑이 을의 사기로 토지를 누구에게? 을에게 팔았죠. 그럼 취소는 누구에게? 을에게 된다, 그죠? 따라서 그래서 을이 그를 벽에 전매했다라도 뭐요? 갑이 취소하려면 을에게 취소해야 된다, 그죠? 원래 법률의 상대방. 자, 그 다음 2번. 중요하다 그랬죠?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도인은 허가 전에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일에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치도 안 했다, 그죠? 대금 지급 의무 없어요. 이 불이행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죠? 예. 그 다음 불공정행위는 절대로 추인할 수 없죠. 강행급법 위반행위 103조 위반행위 불공정행위는 절대 추인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강박으로 인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은 뭐예요? 추인의 효력이 없다죠, 없다. 즉 추인은 유의하려면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만.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를 추인하려면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된 이후에만. 차고, 사기, 강박 등에서 한 의사표시는 뭐예요? 그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만. 근데 주의할 게 있다, 그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제일 자주 뜨는 문제예요. 5번. 두 번째죠, 그죠? 무효 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언제부터요? 그때부터다, 그죠?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한등기로 전용키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가 뭐예요? 소급해서 유효로 바뀔 수는 없다, 그죠?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다음 9번 문제로 갑니다.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기 틀린 것은 1번. 허가구역 내 허가전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지만 처음부터 뭐예요? 또 단어 기억하시면 되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할 목적의 거래는 뭐예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다, 그죠?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자, 그 다음 2번. 개별 판례 탕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지만 그 매매가 무효입니다. 무효라면은 그에 따른 어떠한 법률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그죠? 그럼 그 매매 계약에 따라서 약속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치 아니한 데서, 그죠?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죠. 그리한 데서 갑에게 손해가 있을 수 없다, 그죠?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인 법률행위은 법률효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뭐예요? 실제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중요하고 단골 판례입니다. 그 다음 4번. 무효인 법률의 당사자 알고 추인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추인하면 뭐예요? 언제부터요?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139조. 제일 잘 뜬 겁니다. 무효의 추는 그때부터 세로행위로 본다, 그죠? 정답 3번. 4번.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그죠? 누구에게나. 따라서 제한 능력을 취소는 누구에게나. 그 다음 대항할 수 있고. 자, 여기요. 이 부분 앞으로 무조건 이 파트요. 제한 능력자 행위가 취소에 뭐예요? 제한 능력자는 뭐예요? 무조건 어떤 문구만 와야 돼요? 이게 현존한 한도 내에서 그죠? 따라서 다른 문구는 무조건 틀립니다.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는 뭐야?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현존하는 이익까지만, 그죠? 따라서 악인 경우는 이 같은 표현이 있으면 볼 필요도 없다, 그죠? 무조건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으로서 자신에게 취소가 되었을 때, 그죠? 언제나 현존하는 이익까지만. 그 다음 5번 깊이 들어갔습니다. 강박에 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가 됐다, 그죠? 그때 그 의사표시를 추인하려면 뭐예요? 그 원인이 소멸한 후, 그러니까 뭐예요? 강박 상태를 벗어나서 추인해야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10번으로) 갑니다.
민법 140조의 법령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한 능력자도 뭐요?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추인은 단독으로 못 하죠. 단독으로 하려면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 2번.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그죠? 그때 요건은 따질 필요 없죠. 마지막이 뭐요? 일부 취소 가능하다. 그죠? 예. 이 부분 절대 안 속이니까. 그죠? 예. 앞으로는 답을 찾을 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전문을 볼게요.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뭐요? 그 법률가 가분적이고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은 나머지라도 뭐요? 이를 유지코자 하는 당사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무효의 법률을 뭐요? 유추하여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결론.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 부분 찾으시면 돼요. 묻는 게 뭐예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없다를 묻는다. 그죠? 일부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보세요. 3번. 앞에서는 두 줄이다. 그죠? 몇 줄입니까? 네 줄이요. 이게 원래 문이요. 원래 문구입니다. 여기 보세요. 반복됩니다. 취소했죠? 취소하면 당연히는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그죠? 소급해서 무효됐습니다. 그래서 소급 무효 적으시고, 이 경우 취소는 못한다. 그죠? 무효행위의 요건에 따라서 추인할 수는 있다. 그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무효행위 추이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이 맞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4번.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는 취소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는 소급해서 뭐야 되죠? 근데 성질상 근로계약, 혼인계약이요. 혼인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했어요. 이미 뭐요? 혼해서 몇 년 살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취소했다. 그죠? 근데 이양했던 것을 없앨 수 없죠. 그죠? 성질상. 따라서 이런 것들은 성질상 소급이 아니라 뭐요? 장래를 향해서. 그죠? 장래에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이 부분 차고 파트에서 가장 단골 지문이죠. 그죠? 즉 해제와 차고 취소는 별개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뭐요?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사회에서 일정한 사실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실관계를 해결할 목적으로 하나의 법조문이 적용됩니까? 여러 개의 법조문이 동시에 적용돼요? 여러 개입니다. 뭐요? 각각 따로따로요. 따라서 뭐요?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는 뭐요? 다른 권리 행사 가능성 따질 필요 없어요. 그 요건만 보고 검토하면 돼요. 따라서 항상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죠? 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됐을 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 뭐요? 담보 책임이 성립이 가능하냐 따질 필요 없어요. 담보 책임 성립 이하 불문하고 뭐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데 법정해제, 약정해제 별개죠. 그래서 약정해제가 있더라도 뭐요? 법정해제, 채무불이행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없는 거는 뭐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예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는 뭐요? 특별법만 적용되고 나머지 뭐요? 민법의 영역은 두 가지 이상이 뭐요? 문제되면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그죠?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그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냐 여부에서 다른 권리 행사 가능성은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서 2, 3회차부터 출제되고 뭐요? 다른 시험도 똑같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 게 차고 파트에서 판례가 없다고 생기죠. 새로 생긴다고 그죠? 담보 책임과 차고의 관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 책임의 성립 이하는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담보 책임과 별개로 뭐요? 차고 취소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개로. 다만 중첩은 할 수 없다. 그죠? 중첩은. 그래서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뭐야? 선택적이지 중첩은 안 된다. 그죠? 돈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 그렇게 얘기하시고 11번으로 갑니다. 미성년자 가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어리다. 그죠? 상대방이 악의자죠.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소년과 동생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병이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어서 적법하게 취소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정 대리인이 취소했다 그죠? 그럼 당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 다음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즉 취소는 뭐예요? 상대방이 뭐예요?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뭐예요? 알았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예. 취소는 취소권자에게 취소 사유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애견 가능성 그 요건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 각각 을에 반한 의무는 이행을 하면 뭐예요? 동시 이행하게. 자, 4번이요. 앞에서 갑이 지금 누굽니까? 제한 능력자죠. 그럼 반한 의무는 어떤 문구만 가능요? 현존하는 이익만. 따라서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일단 어렵어요. 자, 넘어갑니다. 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5번. 만약에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병이 취소했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다 그죠? 제한 능력은 취소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정이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뭐예요? 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자, 4번 보세요. 제한 능력자해가 취소가 되었을 때 제한 능력자는 뭐예요? 무조건 현존하는 이익까지 먹죠. 근데 이 부분 이제 한번 더 들어갔어요. 근데 현존 이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고 했어요? 탕진한 것 빼놓고 다 현존한다고 그러죠. 근데 탕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생활비로 대신 썼기 때문에 현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매매대금 전부가 반환 범위에 속합니다. 예. 무조건 현존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어떤 것만 빼면 다 현존하는 거예요? 도박, 유형별로 탕진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현존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 대금으로 받은 대금을 생활비로 대신 썼죠, 그죠? 그럼 자기 돈 형태가 뭐예요? 생활비로 밖에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거예요. 다 탕진한 걸 빼놓고는 다 현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존한다. 그래서 현존 이익까지 반환이기 때문에 다 현존하기 때문에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뭐예요? 현존 이익. 근데 이 부분은 현존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자, 볼게요. 제목이 정확히 보세요.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돼요. 뭐만 묻고 있어요? 무효는 안 물어요. 취소로서 누구에게나. 취소로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객관식 아니에요. 뭡니까? 예, 제한 능력자 행위 취소밖에 없어요. 나머지 취소, 차고, 사기, 강발은 취소는 뭐예요? 선의 재산에 대항 못하죠. 근데 취소만 묻고 있어요. 무효는 안 물었어요. 무효는 반대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무효밖에 없어요. 근데 취소는 제한 능력으로 인한 취소밖에 없어요. 나머지 취소는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13번) 갑니다.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전에 외웠다고 그죠? 세 번째입니다. 초인이 있으면 언제부터요? 그때부터죠.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한등기로 전용키라는 약정 뭐예요? 그때부터다 그죠? 소급해서 유한등기가 될 수 없죠, 그죠? 예, 그때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 146조. 취소권은 초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당해 법률회의가 있는 날부터 뭐예요? 10년 내. 채측기간. 따라서 당사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그 기간의 도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죠?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 3번 139조입니다. 무효인 법률회계를 사후에 적법하게 초인한 데는 뭐예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회계를 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죠? 예, 그때부터. 그 정답은 일단 1번이고 4번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인 갑이 뭐예요? 초인할 수 있다고 그죠? 그 초인하면 갑에게 혈액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예, 예. 이 부분도
벌써 반복됐기 때문에 외울게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통해서 반복해달라고 그러죠. 똑같은 지문이 반복돼요. 단 표현 방법만 바뀔 뿐이지. 그 다음 5번 무효행위 초인이 유효하려면 뭐예요? 그 원인이 소멸한 후에 초인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행위는 뭐예요? 끝끝내 초인할 수 없다 그죠? 끝끝내 초인할 수 없다. 자, 14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문제가 현장에서 맞닥뜨렸다 그죠? 그럼 항상 뭐예요? 일단은 뒤로 미루는 습관 그죠? 문제를 벌써 깁니다. 그 계산까지 해야 되죠. 무조건 1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무조건 뒤로 일단 미루는 습관요. 자, 순서상으로 이 파트는 우리 시험에 뜬다면은 21번 정도 위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21번. 왜냐하면 23번, 24번은 소멸 쉬우니까. 22번은 부관에 가는 문제가 될 거니까. 그죠? 갑니다. 갑은 18세 때 미성년자다. 그죠?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명화를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을에게 400만 원에 매도했으나 당시 을은 갑의 외모로 보아 그가 성년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상대방은 뭐야? 행위 당시 선의자다. 그죠? 선의자. 현재 갑이 아직까지도 미성년자다. 그때 적을게요. 현재 갑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단독으로 초인 못하죠. 옳은 것은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래 뭐야? 취소는 제한 능력자도 유하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아직까지도 뭐요? 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초인할 수 있으나 갑은 초인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2번. 그 다음 3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1교 이상의 기간에서 계약의 초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다. 그죠? 촉구한 경우. 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요? 원칙 어떻게 해요? 초인한 걸로 본다. 그죠? 이자가 후결이라는 게 없죠. 그죠? 그럼 누구라고 보면 돼요? 그냥 친근자로 보면 된다. 그죠? 원칙 초인한 걸로 본다. 그죠? 이자가 명백히 후결이라면 그때는 취소한 걸로 본다. 그죠? 근데 명백히 후결인이 아니죠.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친근자로 보시고 풀면 돼요. 그 다음 4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했다. 그죠? 그러면은 당의 계약은 뭐야?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되는 뭐야?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5번. 갑이 유형도를 전부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럼 결론 갑은 언제나 뭐야?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되는데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뭐야? 한 푼도 반할 필요가 없다. 그죠? 탕진한 후 병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에 을은 명화를 반환하지만 대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죠. 그죠? 현존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탕진해 버렸으니까 즉 남아있는 것만 반환이다. 그죠? 반환.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죠? 2번.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이 부분 보세요. 미성년자가 있다. 그죠? 근데 법정 대리인하고 제목 못했다. 그죠?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 원칙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원칙 누굽니까? 친권자다. 그죠? 친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야? 추인하고 본다. 그러면 이자가 뭐야? 후견이라면 뭐야? 명백히 후견이라는 제시 문구를 주겠죠. 그죠? 근데 미성년자는 그냥 친권자라는 제목을 처음부터 주든지 아니면 그죠? 법정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친권자가 1순위니까 친권자라고 보고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나머지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이자는 누굽니까? 후견이죠. 후견이. 왜? 이자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가 있을 수 없죠. 그때는 후견이니까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야? 취소한 거로 본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성년자라면 제한이 없으면 친권자, 1차적으로 친권자니까 친권자로 보시면 돼요. 원칙으로. 15번 갑니다.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망에 의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건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망 행위를 이유로 한 건저당권 계약의 취소 이력은 소비대차 계약에도 미친다. 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2번. 일단 모르겠다, 그죠? 객관식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객관식은 1번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고민 없이 바로입니다. 바로 밑으로 가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요. 근데 2번도 모르겠다, 그죠? 그럼 또 3번. 3번도 모르겠다, 그죠? 4번. 그러면 5번. 그럼 5번에 답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뭐예요? 다음 문제로. 고민하면 안 돼요. 모르면은 고민해서 그 답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넘어갑니다. 2번. 채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이행했다. 어디가 초점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초인은 뭐예요? 묵시적 초인도 있다, 그죠? 누구 행위? 취소권자이. 채무자가 사기당했으니까 채무자가 묵시적 초인이 될 수 있는데 초인이 되려면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라 돼요. 그럼 사기란 뭐예요?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행위를 죠.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뭐예요? 계약 내용대로 채권자가 이행을 했더라도 뭐예요? 이는 초인이 될 수 없죠, 그죠? 묵시적 초인이 될 수 없다. 키포인트가 뭐예요? 여기입니다. 묵시적 초인이 되려면 뭐예요? 사기당한 사실을 뭐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행을 했다, 그죠? 그럼 묵시적 초인. 이건 사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죠? 묵시적 초인이 될 수 없다. 즉, 초인은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다만 초인이 되려면 뭐예요? 취소의 원이 종료한 후라 되죠. 다 사기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후에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된 계약. 자, 체크할게요. 지문 어렵습니다. 취소된이요. 이미 취소해버렸죠. 그럼 당의 행위는 어떤 상태예요? 무효가 된 상태예요. 그죠? 무효가 됐습니다. 이미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게 되면은 취소된 법률회의가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항고로 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이미 취소한 행위는 살아날 수 없죠. 그죠? 그때 어떤 문구?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만 할 수 있다. 그죠? 취소된 법률회의가 유효로 될 수 없죠. 그죠? 이미 취소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상당히 난이도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가. 키포인트 뭐예요? 이 지문을 찾아야 돼요. 어디요? 취소가 됐어 이미. 취소권자가 취소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요? 무효가 됐습니다. 그때 뭐예요? 초인하더라도 뭐예요? 무효행위 초인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회가 있는 곳으로 써야지. 취소된 법률회가 뭐예요? 소급해서 대산할 수 없죠. 그죠? 소급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초인하면 뭐예요? 원래 유효인데 이제는 취소 못하는 유효로 확정될 뿐이지 소급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없다. 그죠? 자, 키포인트. 이미 취소했기 때문에 당행위는 무효. 그래서 무효행위 초인만 가능하지. 그죠? 초인하더라도 취소된 법률가 되살아날 수는 없다. 그죠? 네, 되살아날 수는 없다. 만약에 이와 같은 질문이 있다면 우리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출제자 입장에서 뭐예요? 틀려달라는 주문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질문은 전체가 난이도 높아요. 자, 4번. 취소권을 행사를 하기 전 존속기간 내에 취소해야 된다. 그죠? 다만 취소에 따른 소송을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할 필요는 없다. 여기 어떤 말이에요? 취소권 행사 방식은 제한이 없다. 그죠? 즉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거죠.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죠? 즉 취소권 행사 방식은 제한 없다. 즉 명시 묵시적으로죠. 재판상 재판에 불문한다는 거죠. 불문한다. 그 다음 5번. 초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취소권이 행사되었다면 이미 취소권이 지났죠. 그죠? 취소권 언제까지만? 초인할 수 있나부터 3년 내.
근데 취소권은 형성권, 뒷부분입니다. 당사자가 이를 주장치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가 무효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 맞죠? 그죠? 취소권 행사 기간은 형성권. 따라서 그 기간에 도가 여부는 뭐예요?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죠. 그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문 어느 하나가 뭐예요? 쉬운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답은 이미 설명드렸고 1번 보세요. 이게 뭐냐? 기망행위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를 담보해서 저당권 설정을 체결했다. 행위가 하나 있었습니까?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있었죠. 그때 기망행위에서 취소를 합니다. 그때 일부 취소는 원칙 크게만 효력이 미칩니까? 전부에 미쳐요? 전부죠. 그죠? 네, 취소 전부. 저당권 설정 계약에는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되는 걸 봐야 되겠죠. 그죠? 전부 취소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행위자가 뭐요? 기망을 이유로 뭐요? 상대방과 소비대차 계약, 담보계약 설정했다. 그죠? 이를 이유로 건전당권 설정 계약 취소하면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가 된다. 그죠? 원칙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그죠?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다. 그죠? 이미 취소가 됐죠. 당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추인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효력만 발생할 뿐. 그 해가 뭐요? 다시 소급해서 취소되니까 소급해서 살아날 수는 없다. 그죠?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자, 나머지 제문들도 다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16번으로 갑니다.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기업 취소권만의 성계는 되지 않는다. 즉 취소권은 취소권자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 착오 등에서 의사표시한 자, 그 자들의 대리 또는 성계인이다. 그죠? 성계인은 특정 포괄 성계인이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률관계 자체의 성계가 있어야 되지. 취소권만 분리해서 성계 못한다. 그죠? 취소권만 성계는 안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 미연. 취소하면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 맞죠? 그죠? 소급해서 무효. 그 다음 이거 일부 무효는 조문이 있다. 그죠? 근데 일부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유추적인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으면 뭐야? 알고서 해야 되죠. 따라서 모르고서 추인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죠? 알고서 추인. 즉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치 않겠다는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알고서 해야 된다. 따라서 마지막만 틀렸다. 그죠? 예,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명백히 뭐요? 이 부분 공식만 알고 들어가면은 제일 실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모르고 하면 뭐요? 이 부분은 아무리 하더라도 힘들어요. 법정 추인이요. 추인하면 뭐요? 취소권자가 자신에게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취소치 않겠다는 취소권자의 취소권의 포기를 추인한다. 그죠? 근데 법정 추인은 일정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의 의사 불문하고 뭐요? 추인으로 간주되는 점. 제도. 따라서 추인은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누구만이요? 취소권자의 행위만.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법정 추인될 수 있다고 하죠. 다만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취소의 원이 종료한 이후에 이 보류가 없이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 행위자가 누군지를 찾으면 돼요. 행위자가. 자, 볼게요. 첫 번째.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 발생한 이행을 뭐요? 채무행을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청구하고 있다고 하죠. 이행의 청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취소권자. 그러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죠. 법정 추인. 자, 그 다음 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취소권자하고 상대방이 계약했죠. 그럼 경계, 법정 추인. 그 다음 취소권자가 상대방부터 담보를 제공을 받다 그죠. 즉 상대방부터 담보를 수령하고 있다 그죠. 취소권자가 그럼 법정 추인이 돼요. 그런데 4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어요. 양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상대방 행위는 뭐예요? 추인할 수 없어요. 상대방은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정답 4번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취소권자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는 뭐예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겼다고 그죠? 취소권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정 추인. 그래서 법정 추인은 그 행위를 뭐예요?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법정 추인. 어려울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실력만 있으면 이 부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 추인은. 덜컥대지만 하면 안 되죠, 그죠? 덜컥만 안 되면 찾을 수 있어요. 행위가 있고 뭐예요? 그 행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18번으로 갑니다.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는 외웠다, 그죠? 139죠. 무효 파트에서는 제일 단골이고 가장 많이 답이 됐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당사자 무효 알고 추인한 때는 뭐야? 새로운 법률을 본다, 그죠? 근데 당연히 언제부터요?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소급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2번. 취소할 전 법률의 취소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밑줄 것이고 상대방이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그죠? 이행 청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상대방. 그럼 결론 끝났다, 그죠?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죠. 법정 추인 안 됩니다. 그 정답 2번. 왜요? 상대방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법정 추인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3번. 취소는 누구에게? 원래 상대방에게, 그죠? 취소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처럼 그 상대방에 142조. 그 다음 4번 지문도 전형적인 지문이요. 제한 능력자회가 제한 능력 취소했다고 하죠. 무조건. 언제나 뭐야? 현존한 이익만. 선악 불문하고 그죠? 현존한 이익만. 따라서 유형비동으로 다 탕진해버렸다, 그죠? 그땐 한 푼도 반할 필요가 없죠, 그죠? 현존한 이익만. 나머지는 다 반해야 돼, 그죠? 생활비동으로 썼다 해도 뭐요? 다 반환. 현존하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입니다.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애가 취소했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무효가 됐다, 그죠? 소무효. 그래서 취소 추인은 못하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있다, 그죠?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외울게요. 그죠? 그러면 눈에 확인해 보이죠, 그죠? 즉 취소권자가 뭐예요? 취소하면 당연히는 무효가 됐죠. 이제는 범법에서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불가능합니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 추인은 할 수 있다, 그죠? 무효 추인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 안 하겠죠, 그죠? 그 부분 로그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19번입니다.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요. 그럼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 뭡니까? 취소권자가 누구이냐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취소권자가. 19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도인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마친 을은 다시 뭐요? 벽에 그 이전 등기를 해줬다. 아, 그 부분 아니에요. 예, 그 부분 아니에요. 이건 종합적인 지문이에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 부분은 민법 전체에 관한 종합적인 지문입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까지. 순서가 뭐예요? 갑을 병으로 전전양도했죠. 근데 현재 이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갑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갑을 간의 매매는 뭐예요? 무조건 무효죠. 그때 이자는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등기에는 공시적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을벽이 뭐예요?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갑이 무권리자라면 뭐예요? 아무리 이자들은 잘못이 없더라도 부동산에는 뭐예요? 공시적 인정이 안 되므로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죠? 아무리 등기를 믿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갑의 청약이 진이 아님을 비진이 표시다, 그죠? 근데 을이 가실 없이 몰랐어요.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원칙 무효지만, 유효지만, 그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가실이 있는 게만 무효죠, 그죠? 근데 보니까 상대방이 가실 없이 몰랐다. 그럼 상대방이 선이고 무가실이죠. 그럼 이자는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자는 무조건이다, 그죠? 무조건. 그래서 이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이거. 갑을사의 계약이 뭐야? 원시적 불능입니다. 끝났죠? 상대적 무효는 뭐밖에 없어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따라서 갑을 간의 매매는 무조건 무효. 따라서 이자는 뭐야? 절대로 소유권 취득 못 한다, 그죠? 절대 무효. 그래서 소유권 취득 못 해요. 선의무가실 불문하고. 제3자가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무효는 뭐예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무효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절대 무효. 그 다음. 갑을 사이 매매가 허위 표시입니다. 그럼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보니까 병이 선이 맞죠? 그럼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갑을 간의 매매가 차고 취소예요. 차고 취소는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된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선입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기업과 디귿이죠, 그죠? 등기는 공신력 안 돼요. 따라서 갑이 무권리자라면 뭐예요? 을과 병이 아무리 잘못이 등기를 믿었더라도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 디가 뭐예요? 갑을 간의 매매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다, 그죠? 원시적 불능으로 매매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 그래서 제3자는 아무리 잘못이 없다도 보호될 수가 없다, 그죠? (20분을) 갑니다.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이 너무 쉽죠, 그죠? 이런 지문들이 우리 시험에서 10문항은 떠야 되는데, 그죠? 추인은 명시 묵시적, 그죠?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적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끝났죠? 그 다음 2번이 중요합니다.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려면 뭐요? 추인 요건 144조. 취소의 원이 종료한 후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가장 많이 떴고 가장 답이 자주 되는 거 이겁니다. 법정 대리는 뭐야? 언제든지다, 그죠? 언제든지.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취소의 원이 소멸한 이유도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을 하면 뭐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추인 효과.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 4번. 취소의 의사표시는 방식에 제한이 없죠. 명시, 묵시적, 그죠? 그래서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다, 그죠? 즉, 묵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즉,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죠? 근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내가 헐값으로 팔았기 때문에 뭐요? 없던 것으로 하려니까 뭐요? 돌려달라는 소송을 한다, 그죠? 묵시적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이 되었다, 그죠? 그 다음 5번에 이렇게 답이 된 법 없어요. 자, 5번 적당히 옆에다가 적으세요. 취소하고 뭐요? 해제는 다르다, 그죠? 근데 해제는 법정 해제도 있고 뭐요? 약정 해제도 있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에 의해서도 뭐요? 일방 또는 쌍방의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취소는 뭐요?
법정 취소밖에 없어요. 여기 어떤 말이에요?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그 사유 몇 개요? 네 가지밖에 없다, 그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만. 이 경우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났죠? 당사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취소를 했더라도 뭐요? 그 범죄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 취소 원인이 없기 때문에. 취소는 어떤 경우만? 이 경우만 취소할 수 있어요. 해제는 뭐야? 자기들이 약정한 사유가 있으면 약정 해제도 가능하다, 그죠? 채무 불이행을 위한 법정 해제뿐만 아니라. 근데 취소는 뭐야? 여하튼 법에서 인정한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쌍방이 뭐야? 취소 의사 표시를 했더라도 뭐야? 취소 의사 표시를 했더라도 그 사유가 없는 한 뭐야?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소 효과는 생길 수 없어요. 취소는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답은 쉽게 떴죠, 그죠? 예. 근데 여기까지 올 리도 없다고, 그죠? 1번에서 워낙 답이 명백히 보였기 때문에. 자, 21번으로 갑니다.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효 행위의 추인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에 맞다, 그죠? 따라서 의사 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그때부터 세로래가 있는 걸로 본다, 그죠? 그다음 중요하다 그랬어요. 앞에서 한번 떴다, 그죠? 취소거래 행사기는 제척 기간이므로 당사자 주장 불문 없이 뭐요? 법원이 직권하죠. 앞에서 있었죠, 그죠? 그다음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려면 뭐요? 성년자가 된 이유면 그죠? 맞죠, 그죠? 그다음 4번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이전 이 부분 볼 필요 없죠, 그죠?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는 5번은 절대 안 틀립니다. 무효 행위 추인은 뭐야?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그죠? 뒷부분 틀렸죠? 무효가 뭐야?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22번으로) 갑니다.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이제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이제는 애워졌습니다. 취소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그죠?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죠, 그죠? 취소 추인을 못한다, 그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행위는 무효.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할 수 있죠, 그죠? 추인할 수 있다. 취소 추인을 못해요. 최근에 각종 시험에 당 우리 시험에도 계속 채굴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별 판례입니다. 3번. 자, 여기 보세요. 가벌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취소 사유가 있다, 그죠? 제한 능력도.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에는 가벌간의 법률에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취소하면 뭐요? 소급해서 무효된다, 그죠? 그럼 취소하려면 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 자체도 존재치 아니한 경우는 취소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에 뭐야? 그 법률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됩니다. 또 취소하려면 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별 판례. 최근에는 우리 시험에 안 떴지만 이건 각종 시험에 가장 취소 파트의 기본 판례입니다. 기본 판례 보세요. 매매 계약 체결 시에 토지의 일정 부분을 처음부터 매매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결론이죠. 그 부분은 매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뭐요? 그 부분을 뭐요? 취소할 수는 없다,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 부분은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뭐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은 매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수탁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된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모르겠다 그죠? 넘어가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 우리 보증제도 열심히 안 배웠죠 그죠? 그 부분은 우리 민법 총칙에 답을 안 합니다. 맞아요. 보증인은 누구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했어요? 채권자 그죠? 그럼 채권자에게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계약은 채권자하고 보증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자, 5번. 마지막 뭐예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이전 이렇게 보면 되죠. 일부 취소할 때 요건은 볼 필요 없다 그죠?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왜요? 앞에 이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 절대 안 속여요. 결론 뭐야? 일부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계속 묻습니다. 일부 취소할 수 있다. 23번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년 5월 2일 갑은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미성년자다 그죠? 갑이 매도인이요. 을이 매수인 매매계약 당시에 을은 법정 대리의 동의를 받지 아니했으며, 자 숫자 여기 할게요. 미성년자 을이 뭐요? 16년 3월 1일에 뭐요? 성년자가 됐어요. 16년 3월 1일. 그럼 날짜를 응용해야 된다 그죠?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을이 16년에 성년자가 됐어요. 1번 15년 3월 아직 성년자가 못 됐죠. 그때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양도했습니다. 그럼 취소권자가 갑입니까? 을이에요? 예? 갑이 취소권자예요? 지금 그림을 여기 적어놨잖아요. 누가 취소권자예요? 예, 미성년자가 취소권자예요. 제한능력자니까. 근데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증권을 양도했다. 취소권자가 아니죠. 그럼 갑의 양도에게는 뭐예요? 법정 추인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을은 계속 취소할 수 있다 적어져 있다. 틀렸습니다.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누구의 행위여야 돼요? 취소권자. 사안에서는 항상 우리는 뭐예요? 갑을 취소권자로 그림을 그리죠. 그죠? 근데 갑자기 출제자가 뭐예요? 나쁘다. 그죠? 을을 취소권자로 하고 있어요. 그죠? 출제자가 나빠요. 그죠? 내가 나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갑이 취소권자인데, 그죠? 갑자기 느닷없이 을이 취소권자. 자, 그 다음 2번 14년 6월경에 갑이 을에게, 그래서 을이 취소권자죠. 그죠? 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데 2014년에는 아직까지 을이 성년자가 되었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럼 볼 필요 없어요. 최고해봐야 뭐예요? 최고는 누구에게만? 능력자에게. 그럼 뒷부분은 성립할 수 없는 지문이에요. 최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최고는 누구에게만? 능력자에게. 그때 확답이 없을 때, 그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볼 필요 없어요. 확답 자체가 있든 없든 뭐예요? 최고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최고는 누구에게만? 능력자에게만. 그래서 이 경우에 뭐야? 을에게는 최고 해봐야 뭐야? 그거 자체가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 같은 질문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어요. 그 다음 3번 갑은 을이 추인하기 전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연습했다 그죠? 왜 틀었어요? 거절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죠. 네. 왜 없는지 아시겠죠? 계약이기 때문에 뭐예요?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뭐예요? 체력권, 선의자만 그죠? 거절은 단독행위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 4번 계약 체결 시에 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쏘겠다 그죠? 그래서 갑이 쏘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을의 취소권은 박탈되죠. 취소할 수 없다죠. 그죠? 없다. 그 다음 5번 19년 6월경입니다. 그럼 19년 6월경은 성년자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이미 성년자가 됐죠? 몇 년에 성년자가 됐어요? 16년 3월. 근데 19년 6월경이요. 그러면 3년이 지나버렸죠. 그죠? 3년하고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취소권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뭐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소권 행사 기한이 도가 있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에 따른 효과는 발생치 않는다 그죠? 그 정답 5번이죠. 옳은 것은 그죠? 이미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죠. 취소 못한다 그죠? 취소해봐야 그에 따른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넘겼어요? 출제자가 나쁘다 그죠? 취소권자도 뭐요? 가부를 하죠, 을도 하고. 근데 문제가 복잡한데 그죠? 답도 1번을 하지 않고 뭐요? 5번을 하고. 엄청 나쁜 출제.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뭐요? 웬만하면 뭐요? 답을 1번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1번. 그리고 웬만하면 뭐요? 취소권자는 가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할게요.